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자, 화학실험 리포트 작성 요령이죠. 찾았습니까? 화학실험 리포트 작성 요령이죠. 그래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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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았어요? 네. 자, 뭐건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화학실험 리포트 작성 요령 뭐 인트로덕션, 프린시플, 실험과정, 데이터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백문이불여일견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요 포맷이죠. 요 포맷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딱 요 포맷으로. 뭐 파워포인트로 내 맘대로 쓰지 말고요. 딱 요 포맷으로. 자, 이렇게 제목 잡아요. 맨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죠. 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 뭐 작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박현미, 서정상, 정대용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밑에 주석으로 1, 2가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소속이에요. 소속. 그럼 여러분들은 소속에다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석을 딱 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창원과학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름 순서는 뭐냐면요. 기여도 순이에요. 기여도 순. 그러니까 사실은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first author. 이게 중요해요. first author. 네, 제1저자. 제1저자, 제2저자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예, 뭐 제1저자, 제2저자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 그리고 마지막 뒤에 붙어 있을수록 기여도가 좀 작은 거예요. 이제 누구냐면 이제 같이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특정 실험 기구를 같이 운영해 준 사람.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같이 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논문은 영어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과 이름을 영어로 다시 한번 써줬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요약. 요약이 뭐겠어요? 지금 내가 이 짓을 왜 이 짓거리를 했으며 대강 그것의 의미가 뭐다 정도를 간단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사실은 내 논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바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볼 때 이 요약만 봐요. 바쁠 경우에는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얘가 뭔 짓을 하는구나 를 알 수 있게 내가 한 짓을 가장 요약해서 딱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이게 딱 넣어. 알겠지? 넣어. 알겠죠? 그런 다음 서론부터 단락을 2개로 나눠. 그래서 논문을 보면 전부 다 2단으로 나뉘어져 있지. 논문은 이게 2단으로 나뉘었어요. 알겠어요? 논문 게재할 때 2단으로 나뉘어 쓰고 그림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형식을.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 당연히 뭐 이 실험을 왜 하느냐, 뭐 어떤 문제 의식 때문에 했다,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겠죠. 여기 이제 뭐 감사 인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실험을 했는데 누가 되게 도움을 많이 줬다, 뭐 그런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그런 이 실험을 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이론적인 고찰 등을 서론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론에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백그라운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론 설명 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연구 내용 및 방법 보이세요? 연구 내용 및 방법 보이세요? 이 연구 내용 및 방법에 여러분들은 뭘 쓰면 되겠어요? 실험 과정 쓰는 거예요. 실험 과정. 제목을 꼭 연구 내용 및 방법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실험 과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만 따르면 되지 단어 자체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 뭐냐면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 및 논의. 결과 및 논의가 뭐겠어요? 바로 실험 데이터요. 그리고 실험 데이터와 함께 그 실험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다. 물리적인 의미, 화학적인 의미, 실용적인 의미, 뭐가 있다를 여기에 노출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쭉 나열해 썼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죠. 썼다가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시면, 맨 뒤에 1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결론 및 재현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재현이라고 안 써도 되고 그냥 결론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여기 요약 한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영어로 abstract라고 돼 있죠. 이건 없어도 돼요. abstract가 우리말로 뭘까요? 맨 앞에 있는 요약이에요. 요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초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박현미 씨가 영어로도 썼다가 한글로도 썼다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글로 썼는데 영어로도 게재해 볼까 했다가 그냥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맨 뒤에 앱스트랙트는 빼도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나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첨부해야 되는 거 참고 문헌. 내가 뭘 보고 이 내용을 썼느냐.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참고 문헌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겠어요? 바로 맨 앞에 있는 서론 부분하고 어떤 리절트 아니면 이제 결과 논의 이런 걸 할 때 참고 문헌이 필요하겠죠. 이 지금 전문 논문이니까 좀 달려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서너 개 달라주면 될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자, 잘 봐요. 잘 봐. 이게 뭐냐면 거기 참고 문헌 잘 보세요. 이게 참고 문헌이 이 사람이 이게 조금 참고 문헌 좀 잘못 이상하게 달아두긴 했네. 자, 참고 문헌에 보통은 1 이렇게 주석 표시가 달려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논문을 쓰는 본 텍스트에 어떤 쭉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이 내가 독창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고 가져온 거다 라고 하면 이 문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위첨자로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시를 따라서 맨 뒤에 참고 문헌에 가면 이걸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문헌을 표시하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 알겠죠? 형식. 그 형식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저자 1 그리고 콤마 저자 2 저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럼 저자 1과 저자 2를 콤마로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 출판 연도를 써줍니다. 연도. 출판 연도를 써줍니다. 그리고 제목을 씁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에 점 쓰시고 얘가 실려있는 논문집 이름을 써줍니다. 논문집 이름. 아시겠죠? 그리고 논문집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숫자를 써주냐면 이게 뭐냐면 권번호. 뭐냐면 논문집이 발행된 지 수백 년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집이 발행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집, 2집, 3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문집의 그 권수, 권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다음 여기에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거기에 마지막으로 콤마 써주시고 페이지 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문장이 내가 독창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 어디서 가져온 내용이다. 그러면 문장 끝에 위첨자, 이게 위첨자로 써요. 그러면 그 위첨자가 맨 마지막에 보면 참고 문헌의 그 번호랑 똑같은 곳에 이 말 한 사람 이름이 있고 몇 년도에 썼으며 그 논문의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이 실려있는 논문이 실려있는 논문집의 이름이 있으며 그 논문집의 몇 번째 권에 페이지 어디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형식에 맞추어 이렇게 그 뭐냐면은 쟤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달려있는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 쓰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실험을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이 실험 자체를 하는 게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산염기 중화 반응은 공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 논문을 쭉 읽으면요, 논문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 논문 주제는 이거예요. 논문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NaOH 뭐 0.1몰 수용액 50ml가 있다. 더하기 0.1몰 HCl 수용액 50ml가 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중화 반응 완결 후 전체 부피는 100ml일까요? 아니면 100ml보다 조금 더 클까요? 아니면 100ml보다 조금 더 작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클까요? 같을까요? 작을까요? 물론 사실 비슷해요. 사실은. 뭐 좀 커도 비슷하고 작아도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나는 채로 조금 더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응? 보통 상형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가정하고 풀죠? 이거 만약에 상형기 뭐냐면 pH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가정해요? 보통은 이렇게 가정하죠. 근데 가정과 실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저렇게 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고등학생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실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정말 같을까? 좀 크지 않나? 작지 않나? 그걸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누어서 여러 가지 간단한 실험 등을 통해 전체 부피를 측정하고 있는 실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따라해 볼 만한 아주 쉬운 실험이란 얘기죠.
그리고 보고서도 그냥 이렇게 뺏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괜찮은 실험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의 저자가 서정상 교수죠. 바로 이해 2007년에 2008년이었나?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서울대 화학심층 기출문제로 냈었어요. 무슨 말 알죠? 자기가 실험한 내용을 학교 기출문제로 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정상 교수는 학교 다닐 때 얼굴만 봤는데 이 사람 수업은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깐깐하신 분으로, 막 농담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재미없고 막 그런 분. 하여튼 그런 분으로 알게 하는데 하여튼 깐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요 논문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보고서 써도 돼요, 알겠죠? 보고서 써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주제. 자, 거기 그 첫 페이지에 왼쪽에 뭐 이상한 거 2개가 찍혀 있죠? 이거 뭐예요? 내 손가락이. 바로 이게 내가 썼던 책에 나와 있는 한 실험이에요. 시계 반응이라고 하는 실험인데 일반화학 실험 중에는 아주 유명한 반응 속도론 실험입니다. 반응 속도론 실험입니다. 하도 옛날에 썼던 책이라 파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파일이 손상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산 거예요. 근데 글자는 보이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건데 일반화학 실험치고 깔끔하면서 내용적으로 탄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론 챕터에 어떤 내용의 의미가 들어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정도 넘기시면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쫙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실험 과정을 내가 그림으로 내가 다 그린 거야. 이거 다 내가 그린 거야. 그래서 실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내 교재가 있어. 내 책이 있는데 그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데 책을 못 가져가서 사진을 찍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넘기시면 데이터 처리 방법, 관련 시약에 대한 조사,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실험할 때는 시약 조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실험 보고서 쓸 때는 시약 조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번 실험에 필요한 것들, 실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그림으로 막 그림도 그려놨고 막 실험 과정도 있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 그대로 써도 돼요. 이거 그대로 써도 돼요, 이거. 알겠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을 풀겠습니다. 그냥 써요, 알겠죠? 그냥 써.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알겠죠?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협의를 해서 뭐 이걸 하거나 이걸 하거나, 알겠죠? 내가 볼 땐 이 2개가 제일 편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몇 가지 실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자. 그래서 이게 조 단위로 하는 거라며요. 이제 조에서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서 정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최대한 자료를 주는 거야, 알겠죠? 왜? 그래.
자, 첫 번째 주제는 재결정 관련 실험이에요. 자, 재결정은 뭐냐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설탕과 소금의 혼합물. 설탕하고 소금이 섞여 있으면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둘 다 허여니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둘 다 잘 녹는 용매를 고른 다음에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먼저 결정이 되는 걸 골라내죠. 이런 걸 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카페인 추출 실험이 있어요. 왜 카페인 추출 실험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여러분 학교 기출로도 나왔고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카페인 추출 실험. 그 다음 증류. 자, 증류는 뭐냐면 알코올. 예를 들면은 그 막걸리를 증류시키면 조금 더 독한 술인 청주가 되죠.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즉 물과 알코올의 액체 혼합물에서 어떤 성분을 분리해내는 테크닉, 그걸 증류라고 합니다. 그거를 충분히 뭐 학교 실험실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실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탈수 반응. 자,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잔, 이런 유기분자가 있을 때 황산 조건에서 끓여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에다가 황산을 넣고 끓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중결합과 관련된 알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을 수행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섞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의약학이에요. 약학, 케미컬.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질은 뭐냐면요, 타이레놀이에요. 에서 금지 약물.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죠. 그런 걸 타이레놀로부터 추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운동 고치는 거 이렇게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상승하면 나랑 반띵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유기 실험으로부터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주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 알데하이드와 키톤. 자, 이 작용기 기억나요? 알데하이드가 어떻게 생긴 작용기였냐면 알킬 그룹에 탄소산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은 거. 키톤은 알킬 그룹에 탄소산소 이중결합에 또 알킬 그룹이 붙은 거. 이런 걸 키톤이라고 하는데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검출이에요. 혹시 뭐 펠링 시약, 뭐 루카스 테스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화학책이 등장하거든요. 뭐 톨렌스 테스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은거울 반응, 은거울 반응 뭐 그런 거, 그런 은거울 반응, 은거울 반응이 톨렌스 테스트예요. 은거울 반응도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예, 그런 걸 해보는 실험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제와 환원제를 써서 유기작용기를 바꿔주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유기 실험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것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터 합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윤이한테 미리 줬는데 대윤이가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저 자료를 줬는데 에스터 합성은 되게 흔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 합성은 지금도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합성 향기 있죠. 예를 들면 방금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초콜릿은 진짜 초콜릿일까요? 가짜 초콜릿일까요? 진짜 초콜릿도 일부 들어있고요. 거기에 가짜 초콜릿 향이 강하게 나는 향료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 향료가 대부분 다 에스터계 화합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터가 어떻게 생긴 작용기죠? R, CO, O, R 다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알킬 그룹을 바꿔주시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향기를 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고기향, 딸기향, 바카스향, 요구르트향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향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합성해보는 실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윤이는 자 이거 하나 가져가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자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가져가서 검토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먼저 손든 사람 이때 줄까? 자 에스터 합성. 근데 하나가 에스터 합성은 하나가 더 있어. 왜냐면 에스터 합성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서 그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스터 합성은 두 개, 3명 더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자, 에스터 합성. 보세요? 좋았어. 보류.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유찰. 그다음 산화원원. 산화원원 유찰. 그다음 알데하이드 키톤 검출. 좋았어. 낙찰. 그다음 의약화. 두 명. 자 가위바위보. 하나 가위바위보. 겹치면 안 됐어. 오 성공. 그다음 탈수 반응 유찰. 왜 아무거나 왜 설정 자 탈수 반응. 탈수 반응. 그다음에 증류 반응. 가위바위보. 오 탈수 반응. 자 증류. 그다음 카페인 추출. 다니. 그냥 번역하면 돼요. 쭉 번역하면 돼요. 그다음 재결정. 가위바위보. 오 제리니. 됐습니다. 유찰이 몇 개 됐냐면 유찰이 2개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유찰된 거 산화환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드디어. 자 마지막 에스터 합성. 좋았어. 그래서 이 자료들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드린 시계 반응하고 여기에 있는 산염기 중화 반응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협의해서 골라야겠죠. 근데 이게 2개가 제일 편할 거예요. 이 2개 제일 편할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걸 하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결판을 지어야 겠죠? 뭐 어떻게 보고 제일 할 만한 걸로 골라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보고서는 절대로 잘 쓸 필요 없어요. 보고서의 목적은 최단 시간에 쓴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최고 목적이에요. 보고서는 잘 쓸 필요 없어, 알겠어요? 어차피 잘 써봐야 잘 써봐야 50점이면 못 써봐야 45점이에요, 알겠죠? 보고서나 이런 리포트는 잘해봐야 못해봐야 그냥 뭐 점수가 비슷해요. 대신 무조건 내긴 내야 돼. 안 내면 뭔 말인지 알지? 왜냐면 안 내면 빵점이거든.
네,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무조건 평균은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 돼? 절대로 잘 쓰면 안 돼. 정성 들여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내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애써 만들어 드린 거야. 알겠어요? 자료 조사를 더 하지 시간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포맷은 이 포맷으로 내면 돼. 이 포맷으로 내면 가장 깔끔해. 알겠죠? 오케이. 됐다. 아, 좋았어. 그래서 이게 잘 쓰도록 하시고요. 지금 몇 시죠? 48분. 48분이요? 네. 아, 정말 뭘 하지? 뭘 주제를 하나 더 하기도 그렇고. 아, 유자요? 이거요? 방금 드린 자료는 내가 여기서 드린 자료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서울대 앞에 가면 헌책방이 있어요. 헌책방에 가면 사실은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책을 파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 학교 앞에 헌책방이 수십 년간 계속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요 굉장히 훌륭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좋고 귀한 뭐냐면 아주 좋은 책인데 최근에 나온 게 10판이야. 근데 9판이 거기 딱 반에 반반 값에 있을 수가 있어. 네, 예를 들면은 교보문고 가서 사면 8만 원짜리 책이 그게 10판이면 거기 헌책방에는 9판이 2만 원에 팔아. 그럼 어차피 9판이나 10판이나 내용적으로 진짜 큰 차이 없거든요. 그거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번씩 서울대 앞에 가서 그 쇼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필요 없는 책이 있잖아. 내가 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강사니까 책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 필요 없는 책은 파는 거지. 그래서 팔기도 하고 해서 가서 이제 쇼핑하다가 우연찮게 구한 거. 그래서 2001학번이야. 2001학번. 예, 써놨어. 그래서 김유자라는 학생이 있었나 봐. 2001학번이니까 나보다 6년 후배네. 걔가 이 수업 듣고 판 거야. 나 때는 안 썼던 책인데 그때 그 학기에 썼나 보지. 그래서 이게 책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냉큼 샀지. 10,000원에 샀지. 원래 25,000원짜리 책이었는데 내가 10,000원에 샀지. 이게 옛날이라서 25,000원이 지금은 8만 원 넘을 거예요. 이게 2001년도 가격이 25,000원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대학교 앞에 헌책방이 한 군데씩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절판된 자료들이 그런 헌책방에 있을 수 있어요. 절판된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하나 지금 잠깐 찾아야 되는 이게 꼭 사야 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없더라고. 이게 지금 국내에 입고된 것도 없고 있는데 책값이 20만 원이 넘더라고. 예, 교보문고에 살 수 있는데 24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는 거야. 왜냐하면 그 책이 한 권 내가 있거든. 왜 한 권을 더 필요하냐? 한 권을 더 사서 잘라가지고 PDF로 스캔 뜨려고. 근데 그걸 24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헌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되게 구하는 책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헌책방에다가 메모를 남기는 거지. 이 책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하여튼 그렇지. 순번이 있을 수 있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연락 오면 가서 딱 사고 이러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 자, 오케이. 그러면 실험 보고서 냉큼 잘 쓰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또 필요하면 또 연락을 해요. 그럼 내가 최대한 찾아서 드릴 테니까. 알겠죠? 대인만 연락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연락을 하라고요. 알겠죠? 네, 내가 찾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찾아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실험 보고서는 최대한 후딱 끝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뭘 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